그냥 개념 넓히기는 다 할 거니까 뭐 안 봐도 되는 사람은 안 봐도 되지만 안 봐도 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다 보세요. 좀 요 개념 넓히기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요거 보면 집합 x를 원소로 가질 건데 0 이상 4 이하래. 저걸 쳐다보고 첫 번째로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그래서 정의역 x는 0, 1, 2, 3, 4 이렇게 생겼구나 하시면 안 돼요. x가 정수라는 얘기 없잖아요. x는 0 이상 4 이하라고 했고 특별히 언급이 없으면 그냥 실수라고 보시면 돼요. 0에서 4 사이에 들어있는 실수 전체라고. 그러니까 무한집합이에요. 개수 몇 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f는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요. 직선이지. 그죠? 1차 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m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요. 뭐 m 값에 따라서 기울기도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지고 엉망진창이구나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x에서 x로의 함수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 x는 정의역이란 뜻이겠지. 여기서 말하는 요 x는 공역이란 뜻이에요. 정의역이고 공역인데 얘가 함수가 되더라 라고 했다고. 그래프를 그려서 함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이걸로 볼까요? 그려진 그래프를 쳐다보면 함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한다? 이렇게 그어가지고 하나씩. 네, 이렇게 그어서 함수인지 아닌지는 x 하나에 y가 하나씩 대응되는지를 보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그림이었으면 얘는 안 쳐다보고요. 여기서 x가 화살표가 하나씩이 나가면 함수인 거지. 그지? 하나씩 나간다고 함수 맞고요. 함수 맞은데 얘는 함수가 아니라고 안 나갔으니까. 그럼 이런 식의 그림에선 어떻게 본다고? 이렇게 그어서 본다고. 이렇게 그어서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가 대응되는지. 근데 얘는 지금 요 x값은 y값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프에. 함수가 안 되겠죠. 심지어 요 x값은 y값이 여러 개 있잖아요. 화살표가 여러 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함수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애들은 함수인 게 맞지. x값 하나에 y값이 이렇게 하나, x 하나에 y값 하나, x 하나에 y값 하나 이렇게 그어보면 이 보조선들이랑 다 한 번씩만 만난다고. 그지? 함수가 맞다고요. 함수 맞고요. 함수 아니죠. x 하나에 y가 두 개가 대응되고 있으니까. 그죠? 어쨌든 그런데 다시 와서 보면 정의역도 0에서 4, 공역도 0에서 4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요걸 좌표평면상의 도시를 해보면 x축, y축에 x좌표 0, 4 여기라고 치면 존재하는 x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만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거야. 바깥쪽은 신경 안 쓸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x에서 x로에니까 y좌표도 실제로 존재하는 건 0에서부터 4 사이에만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황색으로 만들어진 직사각형 안에 뭐 어쩌다 보니 정사각형이 됐지만 이 정사각형 안에서 어떻게든 함수를 만들어 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직선 그어가지고 함수 되게 만들어 보세요인데 말했지만 얘는 얘 좀 이렇게 써볼까요? m 값에 따라서 기울기도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지지만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 그 점 어디? m 값에 관계없이 라고 했으니까 m으로 묶어야죠. m을 죽여야 되거든. 그지? m으로 묶으면 x 더하기 1이 묶이죠. 남는 건 더하기 1 마이너스 y는 0 이니까 m 붙어 있는 것도 0 m 안 붙어 있는 것도 0 그래서 마이너스 1,1 이 점이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더라. 되죠? 그러니까 그래프에다 표시해보면 마이너스 1,1은 여기쯤에 있는 점이겠다. 그죠? 그 말은 m 값에 따라서 이런 수많은 직선이 그려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개의 직선들이 m 값에 따라서 결정이 나게 될 텐데 그 직선들 중에 요 사각형 안에서 함수가 되는 녀석이 되려면 m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m이 빵이면
m이 빵이면 직선 어떻게 생겼게? m이 0이면 어떻게 생긴 거야? 기호에 0이라는 거니까 그렇게 생긴 거지. m이 만약에 0이라고 치면 x 앞에 0이라는 이야기잖아요. y는 1이야.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이건 요 주황색 상자 안에서 함수라고 아니라고? 함수 맞다고. 요 박스 안에서만 쳐다보면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대응이 되잖아요. 그죠? 괜찮은 거지. L에서 이 0에서 조금 키울 거야. 조금 크게. 아주 조금 크게. 함수도 아니다. 함수 맞다. 그럼 언제까지 움직일 수 있냐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다고 쳐봐요. 얘는 주황색 상자 안에서 함수도 아니다. 함수 아니다. 왜요? 주황색 상자 안에서. 주어진 범위가 0에서 4 사이, 0에서 4 사이거든?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보자면 이 박스 밖에 부분은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네들은 없다고요. 이런 건 없는 거야. 이 상태에서 쳐다보면 저 끼퉁이에만 지금 그림이 그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쳐다보면 요만큼의 정역은 함수값이 있지. 근데 이만큼의 정역은 함수값이 없어. 이 위엔 잘라서 버릴 거거든요. 칠판 오려낼 거라고, 요만큼만. 그렇게 살펴보면 요 기퉁에만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요 사이에 있는 x값들은 y값을 하나씩 가졌지만 이 사이에 있는 x값들은 y값이 없는 거지. 뭐 물론 이 식에 따르자면 있겠지만 이거는 공역 밖에 있는 거니까 우리는 취급 안 할 거거든요. 없다고 생각할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좀 옆에다 그림 다시 그려보면 저 주황색 박스가 요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그림이 그려지기를 쟤처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버리면 말한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 x값들은 즉 정의역들은 y값을 하나씩 다 가져요. 이렇게 y값이 하나씩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여기 사이에 들어있는 x들은 y값이 없잖아. 이건 지울 거거든요. 박스 밖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다시 보면 기울기가 0이었던 녀석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커진 녀석 사이 어딘가에 경계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라는 건데 그게 언제일 거냐면 바로 요 점을 지나갈 때일 거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생긴 순간 얘를 올리고 올려서 여기 갈 때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벗어나 버리면 그때는 박스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잖아.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요. 그러면 함수가 안 되더라 그 얘기예요. 오케이? 함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본다고? 이렇게 그어서 한 번씩 다 만나는지 본다고. 근데 얘는 어쨌다고? 이렇게 그어서 보면 얘는 한 번씩 만나니까 좋은데 여기 넘어가면 안 만난다고. 함수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직선을 그을 때 여기서부터 올라가다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요 모서리를 지나갈 때까지는 여기서 더 지나가 버리면 그러면 요만큼은 함수값이 없으니까 그림 없을 거거든요. 이렇게. 요만큼의 정의역에 해당하는 녀석들은 이 함수값이 없기 때문에 함수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얘를 밑으로 내리면 어디까지 내려가겠어? 여기까지 내려가야지. 요 모서리까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요 사이 어딘가에 m이 존재해야 기울기가 존재해야 최소한 주황색 상자 안에서 함수이긴 하더라 라는 소리예요. 이거 밖에 거 다 지울 거라고 이렇게. 아 얘는 지우면 안 되는데. 이렇게 다 지워서 보면 이 빨간색, 이 노란색은 함수 안 된다고. 이 연두색, 그 사이에 누군가 들어있어야 함수가 되더라. 그런 소리예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x 앞에 m이라는 기울기 들었잖아요. 그죠? 물어보고 있는 건 m의 범위이기 때문에 기울기의 범위만 찾아보시면 되고요. 좌표 생각해보면 아까 요점의 좌표 뭐였냐면 마이너스 1,1이었고 요 점의 좌표는 4,4예요. 이 점의 좌표는 4,0이에요. 이거 왜 알 수 있냐면 정역이 0에서 4, 공역도 0에서 4였거든. 그러니까 이건 4,4고 이건 4,0이겠지. 그래서 위에 있는 연두색의 기울기를 생각해보면 이거 기울기는 얼마다? 기울기 얼마다? 약간 지금 눈 까물랑말랑 하고 있어.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 그러니까 x 변화량 얼마? 예? 점이 두 개잖아. 여기서부터 가는 거 아니야. 이거잖아. 정신 차려.
이 직선의 기울기 물어보는 중이야. 기울기 얼마다? 5분의 3. x좌표 5 늘었고 y좌표 3 늘었고 기울기 5분의 3. 밑에 건 기울기 얼마다? 5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했지. 그죠? 5 늘었고 1 줄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m은 요거 둘 사이에 들어있더라 그 얘기예요. 오케이? 나 이거 그냥 좀 더 해야 되니 근데? 니네 벌써 약간 지친 것 같은데. 저 뒤에 우리 서서 듣는 책상이 있어, 지희야. 더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봐봐요. 경계가 되는 게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래. 그래서 그 둘 사이에 들어있다 해서 요것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1이고 요것의 기울기가 5분의 3이거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울기 m은 마이너스 5분의 1에서 5분의 3 사이야 이렇게 찾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요. 여기 들어있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인 거야? 이 영역에 속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얘 입장에서도 보면 경계가 되는 게 5분의 3하고 마이너스 5분의 1하고 두 개야.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있는 직선을 구하고 싶으면 그때는 기울기의 범위를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5분의 3 아니 경계가 되는 건 마이너스 5분의 1이랑 5분의 3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사이에 있는 애들은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고 5분의 3보다 작은 거야. 그럼 여기 사이에 있는 애들은 5분의 3보다 크구나. 그 얘기하는 거야. 여기 사이에 있는 애들의 범위는 m이 아예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작던가 m이 5분의 3보다 커야 하더라 그런 소리라고요. 그러니까 양쪽 경계를 찾아서 무조건 사이에 들어있어 이러고 끝날 일은 아니라는 거야. 다시 하나만 더 해볼까요? 내가 찾은 경계가 괜찮아. 경계가 되는 직선이 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요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이야. 내가 원하는 직선은 여기 사이에 존재한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직선들을 원하는 거야. 그때 기울기 m의 범위는 어떻게 생겼다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아야 되나? 그러니까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지 바깥쪽에 있는지야. 엥? 아니 잠깐 안쪽 잠깐 야 참고로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1 중에 얘가 큰 숫자야. 그러네. 그럼 바깥쪽 나뉘겠지. 두개 마이너스 2분의 나뉘어요. 2분의 1보다 크고 그럼 다시 질문을 바꿔서 범위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들어있대. 그럼 얘가 나타내는 직선은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1번이야? 2번이야? 1번 2번 아니야? 잠깐 다시 뭐라고요? 둘다 되지 않아요? 나 현준아, 네 생각은 어때? 1번이야? 2번이야? 1번 이게 나타내는 거. 1번? 1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잖아. 1번? 나만 바보냐? 1번이야? 2번이야? 2번 지지자가 아무도 없어 지금. 니네 다 2번 아니야? 셋 다? 아니요 얘 1번. 아 그래? 아, 얘 1번이야? 2번. 2번? 저 1번. 1번. 다 1번이야, 2번이야? 다 1번이래요. 1번, 2번이 뭐야? 둘 다 되잖아. 잠시만 말. 2번 아니네? 아 모르겠어. 아니 얘들이 다 1번 2번일 수도 있어. 남들이 다 1번이라 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들어있대. 답은 1번이야. 답은 1번이야. 그런데 사이라는 표현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얘도 둘 사이에 들어있는 거고 얘도 둘 사이에 들어있는 거야. 그지? 그런데 진짜로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사이에 들어있는지 아니면 바깥쪽에 들어있는지는 뭘로 판단하면 편하냐면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을 판단해 보시면 좋아요. 지금 요 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0인 직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생겼지. 그지? m이 0인 순간이 이렇게라고. 그럼 m이 0인 순간은 이 범위 안에 있어 없어? 없어요. 이 범위 안에 m이 0인 순간은 없어요. 그지 정아야? 없다고? 그럼 얘가 나타내는 건 1번이라고 2번이라고? 1번이라고. 빨간색 직선은 2번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 2번의 범위가 얘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0을. 그러니까 0을 가지려면 이 사이에 있으면 안 되고 이거 바깥쪽에 있어야 0을 가지게 될 거라고. m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0을 가져갈 거잖아.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기울기가 0이거든. 이거는 기울기가 없어요. 기울기가 없다고. 기울기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0에서 요 방향으로 직선을 돌리면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그지? 점점 커지다가 자 0에서 기울기가 점점 커지다가 1되고 2되고 3되고 10억 되고 20억 됐다가 바짝 서버리면 무한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커서 없는 거야. 분모가 엄청 작아질 거기 때문에 사실상 양의 무한대, 그러니까 니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제일 큰 숫자보다 더 큰 숫자가 될 거라고요. 근데 웃긴 건 여기서 이걸 반대로 돌리잖아? 그럼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10이 되고 마이너스 10억이 되고 마이너스 10조가 된다고. 그 다음에 어찌 된다고? 얘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바짝 쓰면 기울기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살짝 돌아가면 엄청 작은 숫자인 거고 여기서 이쪽으로 살짝 돌아가면 엄청 큰 숫자인 거야. 그걸 이제 무한대 그러죠. 무한대. 졸라 큰 수. 마이너스 무한대 를 가지고 무한소라 그래요. 졸라 작은 숫자.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으면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면 무한대고 이렇게 들어가면 무한소거든. 그러면 이런 얘기인 거야. 0에서 점점 작아져. 작아지다가 무한소가 되고 그 순간에 동시에 무한대이기도 하면서 다시 돌아가면 졸라 큰 숫자에서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다, 그지? 0에서 직선을 1로 돌리면 점점 커지고요. 직선 1로 돌리면 점점 작아지는데 이렇게 바짝 섰을 땐 졸라 큰 숫자랑 졸라 작은 숫자가 딱 그냥 만난다고. 졸라 크다 졸라 작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기울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다시 와서 보면 1번이 나타내는 건 이 범위 안에 0이라는 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기울기 0이라는 순간은 1번이 아니라 2번에 존재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범위 중에 기울기 0인 걸 누가 가지고 있냐면 얘가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1번에 해당하는 녀석이 얘고 2번에 해당하는 녀석이 얘더라 라는 소리야. 기울기 0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인지를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고. 그럼 아까 다시 일로 와서 보면 내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5분의 1이랑 5분의 3이 경계가 될 건데 이것의 사이에 들어있대. 그 사이 중에 0이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이랑 5분의 3을 기준으로 안쪽이야 바깥쪽인 거야? 안쪽인 거야. 0을 포함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판단해 보시면 된다고요. 이게 무조건 양쪽 경계를 찾아가지고 그 사이에 들어있어 이러고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안쪽인지 바깥쪽인지는 0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시면 좀 그래도 요령이 생길 거다 그 얘기예요. 됐고 다음 문제로 갑시다. 두 번째 페이지. 한 문제 했어. 몇 분 했어요? 19분이요. 화가 났네. 하는 나도 있는데 앉아서 들으면서 왜 그래. 머리 때리지 마. 아직 쓸 데가 많아 머리가. 집합 A는 2하고 알파하고 베타를 정의역으로 할 건데 F라는 함수도 있고 G라는 함수도 있대. F랑 G랑 같대. 뭔 소리야? 같대. 두 함수가 같대. 서로 같은 함수에 무슨 뜻이죠? 함수 둘이 서로 같으려면 상수함수. 예? 1대1 대응함수. 아닌 거 알지?
서로 같은 함수는 뭐지? 이거 서로 F랑 G랑 서로 같다는 건데 내가 자판기 가지고 얘기했다고. 이 자판기랑 내 입장에서는 똑같대. 왜 똑같은 거야? 같은 거 내놓으니까. 같은 걸 내놓으니까. 네. 정의역이 똑같아. 잘 들으세요. 정의역이 똑같고 그 각각의 정의역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똑같아. F도 2랑 알파랑 베타를 먹을 거고 G도 2랑 알파랑 베타를 먹을 건데 2를 넣으면 결과가 똑같아. 알파를 넣어도 똑같고 베타를 넣어도 똑같다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문제에선 F2랑 G2랑 같다는 거고 F 알파랑 G 알파랑 같다는 거고 F 베타랑 G 베타도 같더라. 그 얘기 하는 거라고. 상등함수. 왜 또 항등함수야? 상수함수예요 그러면? 상수함수. 아니 그런 거 아니야. 항등함수도 아니고 상수함수도 아니고 그냥 F랑 G랑 둘이 같다고. 그런 거랑 상관없이. 봐봐 야. 쌤이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서로 같은 함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정의역이 똑같고 각각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똑같은 거요 라고 대답하면 돼. 이것들 보게. 책펴. 진정하게. 진정하게 생겼어 지금. 별소리 들리는 거 같다. 121페이지. 121페이지. 아니 그냥 이름이 서로 같은 함수네. 오!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 내가 마이크 맞췄어도 욕했어. 카메라가 날 살렸네. 저 진짜 처음 봤어요. 심지어 너 아까 나한테 질문한 문제 중에 있어. 저번 시간에 있던 이거 보잖아 2-2. 좀 전에 했잖아. 아 그게 그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알파랑 베타 찾아보라 그런 이야기이고 그 말은 뭐야? 여기다가 이거 3개 넣으나 여기다가 이거 3개 넣으나 같다는 건 이 식들을 약간 변형하면 이런 소리인데 fx랑 gx를 빼서 0이 되도록 하는 녀석은 2하고 알파하고 베타하고 이렇게 3개더라 라는 소리잖아. f2 빼기 g2도 0이고 f 알파 빼기 g 알파도 0이고 f 베타 빼기 g 베타도 0이니까 fx 빼기 gx는 0이 되도록 하는 x는 이거 3개밖에 없다고. 오케이? 그럼 다시 이거 식으로 써보면 뭔데?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12 이거 세 근이 2랑 알파랑 베타더라. 그 얘기 하는 거네요. 되죠? 3차 방정식 푸는 거야 이제. K부터 찾으면 되겠다 그지? 2가 근이라며. 2 넣으면 빵 나와야지. 그지? 조립조법 쓸 거예요. 1 마3 마이너스 K 12 2 넣을 거야. 1 2 마1 마2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K 더하기 8 얘가 0이더라. 근데 2로 나누는 거예요? 2가 근이잖아요. 2를 대입하면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그냥 2, 4, 8 해가지고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조립제법을 써요? 그거나 이거나 똑같으니까요. 그래요? 2를 대입하면 저 대입해. 그럼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K 더하기 12 그럼 이거 나랑은 8 마이너스 2K잖아요. 이거보단 얘가 숫자가 작으니까 이걸로 한 거야 그냥. 뭐 편한 걸로 하면 돼요. 그래서 얘 때문에 K의 값이 4구나 라고 찾아지고 여기다 쓰지 말고 얘 때문에 K가 4라는 게 찾아지고 K가 4라는 건 이게 마이너스 6이라는 이야기네 그지? K가 4하면 얘가 마이너스 6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야. 마이너스 2하고 3이 알파랑 베타구나 라는 거까지 알 수 있네요. 그래? 이거 그런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얘도 2, 3에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2랑 마이너스 2랑 3이랑 이렇게 3개가 될 거다라는 소리예요. 자, 알파랑 베타는 2랑 마이너스 3 되겠지. 그죠? 됐죠? 좀만 더 할까? 아니요. 보낼 문제 20분 꼴이라뇨. 이거 한 발짝만 더 가면
더 가는 것도 아니야. 니네 다 배운 거예요. 3차 방정식이야.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이 있대. x세제곱 빼기 3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12는 0. 여기서 우리가 한 근은 알아요. 2라고. 그죠? 근데 이거 세근의 합이 얼마죠? 이 3차 방정식 세근의 합이 얼마지? 12. 세근의 합이 얼마지? 아 몰라. 뭐야? 아 잠깐. 6? 아닌가? 아니. 12. 아니. 선생님 질문도 몰라요. 3차 방정식 세근의 합이 얼마야? 저거 다 곱하는 거잖아. 맨 끝에 거는. 기억이 날랑말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잖아요. 아, 3. 3. 아, 맞아. 그리고 그 옆에 거가 2개 곱하고 더하고 2개 곱하고 더하고 2개. 맞아. 그 이상한 공식 있었어요. 그 ABC. 그래서 3개 곱하면 얼마인데? 3개 곱하면 12. 아니, 3 얼마? 아니 3개 합이라 그랬잖아, 좀 전에는. 3차 방정식 세근의 합은 3. 네. 2개씩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k. 네. 3개 다 곱하면 마이너스 12. 오케이? 맞아. 그래서 다시 그래, 그거야. 지희야, 세근의 합이 얼마라고요? 3이요. 근데 우린 셋 중에 하나를 알아요. 2. 이거 세 개가 근이니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1. 아니, 내가 어려운 질문 한 거야? 세근의 합이 3이라니까? 세근의 합이 3이라고. 이거 세 개 더하면 3이야. 하나가 2니까 이거 둘이 더하면 얼마냐고. 1.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라고. K는 아까 집어넣어서 찾기로 4라고 찾았으니까 답은 1이랑 4를 더하면 되더라. 그 얘기라고요. 아, 다 안 해도. 다음.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1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누어져 있는데 1대1 대응이 되었으면 좋겠대. 혜수가 1대1 대응이 뭐지요? 그래서 음, 하나에만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내가 지난주 얘기했는데 Y랑 선생님 이거 뭐 물어본 거 있다. X 1대1 대응이 뭐라고? 저 얼추 기억나요. 얼추 말고 아니 정확히 뭐가 같지 않은 거였어요. 비슷한 때. 그렇죠. 각각 하나씩 그냥 그러니까 x 값이 y 값 하나만 갖는 거? 아 뭐 그거 있었는데 막 x랑 뭐랑 안 갖고. 답변에 물어본다고 한 것만 기억나. 그 나도 야뭐 같지 않고 이런 거였는데 뭐는 아니고 막 이런 거였는데. 왜 나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지? x 들어서 생각해. 아 심지어 내가 수업하기 전에도 설명했잖아. 제가 아까 여기다가 말한 게 그거잖아요. 1대1 대응이 뭐다? 근데 방금 그 x1이랑 x2랑 같지 않아요? 그래 뭐안 같은 거였어. 그 X1이랑 그러니까- X2가 같지 않고 F1이랑 X2가 같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대1 아니요? 함수의 조건은 포함하고 그 외에도 x1이랑 x2가 같지 않아요. 내가 기억나는 건 이게 끝인데. 근데 함수인 아니 너가 말한 x1 뭐 뜻하는 거야? 아까 그거 아니에요? 그게 있었어. 자 모두 다 보세요. 아 함수 이름 달린 함수 4개 배웠어. 첫 번째가 1대1 함수, 그 다음 1대1 대응, 그 다음 항등함수, 그 다음 상수함수. 첫 번째로 배운 게 1대1 함수. 이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였냐면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우리가 말한 건 이거네. 이게 1대1 함수였고요. 아 1대 그 다음에 나온 건 1대1 대응인데 1대1 대응은 저 조건 만족. 두 가지 조건 만족해야 된다고 그랬어. 첫 번째는 1대1 함수. 그리고 두 번째는 공역과 치열. 맞아. 공역이랑 당연히 맞지. 몇 번째 하는 소린데 이거. 물어본다고 했는데도 뭐 그러든지 말든지. 틀리면 돈 받을까? 어때? 오. 저금통에다가 오. 다음부터 500원짜리 준비해와. 뭐 양심에 따라서 카드죠. 양심에 따라서 한 내용도 바털리. 20개씩 준비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화살해야 돼. 오늘 돈 모아서 사온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아야 돼.
그래야 1대1 대응이에요. 정의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얘를 가지고 실제로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는 뭘로 판단한다고? 이렇게 그어서 옆으로 그어가지고 한 번씩 만나는지를 확인한다고.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다? 서로 x값이 둘이 다르면 얘네들이 선택한 녀석도 다른 거야. 그런 소리거든. 정의역에 들어있는 원소 두 개가 다르면 x1이 선택한 녀석, x2가 선택한 녀석, 함수값이라고 부르지. 그것에 해당하는 함수값도 서로 다르다니까 서로 다른 녀석을 고를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y 입장에서 보면 화살표를 하나씩만 받을 수 있다는 거야. 화살표를 보내는 녀석이 다르면 받는 녀석도 다르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받는 애들 입장에선 아무리 많아봤자 하나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그어서 판단하는 거야. 그림 그려져 있을 때 이렇게 그어가지고 하나씩만 남나야 1대1 함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을 때 x축, 뭐 y축 이렇게 있을 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이건 함수다 아니다. 함수다 아니다. 맞다. 함수 맞다. 1대1 함수다 아니다. 1대1 함수는 아니다. 그죠? 왜? 함수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그어서 판단하는 거잖아. x 하나에 y가 하나씩 대응되는 중 다 한 번씩만 만나잖아요. 함수가 맞다고. 그런데 이렇게 그어보면 두 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아니다. 함수는 맞지만 1대1 함수는 아니다. 라는 뜻이었다고. 그지? 함수다 아니다? 함수다. 함수 맞다. 1대1 함수다 아니다? 맞다. 맞다. 네. 1대1 대응이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1시간 전에 했어. 네. 다시 함수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그어서 판단한다고 했는데 한 번씩 다 만나요.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그어서 한 번씩 만나는지 본다고. 한 번씩 만나잖아. 두 번 만나는 애 없잖아요. 1대1 함수인 게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1대1 대응은 안 된다고. 그어 아니 왜 심으로 그냥 이렇게 그어보면 두 번 만나는 거 없잖아. 화살표를 받은 애들은 하나씩만 받았다고.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맞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들어있는 애들은 화살표를 못 받았잖아요. 얘네들은 화살표를 하나씩 다 받았어. 얘네들도 하나씩 다 받았다고. 근데 요 사이에는 애들은 화살표를 못 받았다고. 실수 전체 공역 중에 요만큼은 치역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깨졌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안 되더라 그 얘기라고. 오케이? 그래서 1대1 대응인지를 확인하는 건 역시나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요렇게 그어가지고 한 번씩 만나야 되고 안 만나는 놈이 없어야 돼 그런 뜻이에요.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야 한다는 이야기니까. 됐죠? 무슨 얘기지? 그럼 그 상태에서 보면 다시 F가 저렇게 생겼대.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그런데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대. 보면 정확하게는 못 그리겠지만 여기 x좌표 1이라고 보면 1보다 클 때는 직선이래. 근데 A의 부호에 따라서 뭐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다고. 그건 잘 모르겠고. x가 1보다 작으면 2차원 포물선이에요. 꼭지점의 좌표가 1,b예요. 1,b라는 얘기는 x좌표 1이고 여기를 만약에 b 정도 되는 거라고 치면 생긴 모양이 누구다 이거라고. 그지? 그런데 1보다 작을 때만 이니까 내려오다가 여기서 구멍이 뻥 뚫린 상태가 되겠죠. 이게 1보다 작을 때의 fx더라 라는 소리야. 그럼 이 상태에서 1보다 큰 쪽에 직선 하나 그려가지고 1대1 대응이 되려면 답은 이거야. 요 점에서 출발해서 밑으로 내려가야죠. 그래야 1대1 대응이 된다고요. 봐봐요. 직선 아무렇게나 그려도 함수인 건 문제가 없거든요. 함수는 될 텐데 만약에
얘가 올라가는 형태라면 그때는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내려오다가 올라가면 이건 1대1이 안 되죠. y값이 두 번씩 만나잖아요. 1대1이 안 되고 내려가는 경우에도 오다가 이렇게 생기면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1대1 함수인 건 맞지만 1대1 대응은 안 된다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연결되어 있고 계속해서 내려가면 돼요. 그러면 1대1이 된다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 뭐다? 요 점에 파란색 입장에서 보면 이 점의 좌표가 누구냐면 1 대입할 거니까 a 플러스 4예요. 파란색 곡선 입장에서 보면 요 점의 y좌표가 a 더하기 4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하고 둘이 똑같은 값이어야 돼요. 포물선 입장에서 보면 1,b이고 직선 입장에서 보면 1, a 플러스 4인데 연결돼야 돼. y값이 똑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b랑 a 더하기 4가 같은 값이어야 되고요. 또 하나 뭐라고? 얘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는 건 a의 범위가 0보다 작더라 그 얘기라고. 이거 두 개가 a와 b에 관한 힌트가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건 a 플러스 b인데 b는 a 더하기 4니까 b에다 a 더하기 4 집어넣어 보면 뭐냐? 2a 더하기 4 이렇게 생겼고요. a가 0보다 작다며. 정수라며 a 플러스 b의 최대 물어봤다며. 그럼 a가 크면 클수록 a 플러스 b가 커지는 거네요. 그죠? a 플러스 b가 이거니까 a가 커질수록 좋은 거다. 그지? 정수 a 중에 제일 큰 거 찾으래. 누구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라는 최대값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디서 멈췄어, 정아? 언제부터 멍 때렸어? 아니 못 때린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나요. 어디가? 아니 어? B가 A 플러스 4인데 A가 왜 0보다 작아요? 아, 이거 두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라고. 요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얘가 나오는 거고, 직선이 올라가면 안 된다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러려면 기울기가 A잖아. 기울기가 음수여야 된다고. 아 기울기가 음수야. 기울기 A가 음수여야 된다고. 그래서 요거 두 개 가지고 A 플러스 B를 찾는 거라고. 근데 B가 A 더하기 4니까 여기다 A 더하기 4 집어넣으면 이건 2A 더하기 4가 되고, 물어본 건 A 플러스 B의 최대니까 이거의 최대 찾으란 이야기야. A가 커지면 좋겠죠? 0보다 작은데 제일 큰 건 마이너스 1이라고. 정수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이 된다는 건 연결되어 있으면서 계속 내려가던가 계속 올라가면 돼요. 그렇게 만들면 된다고. 왼쪽에서 계속 내려간다는 걸 알았으니까 오른쪽도 계속 내려가면 되고 끊어지면 안 되니까 연결시키면 되고. 4번. F도 G도 둘 다 1대1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F란 녀석은 X에서 Y로 가는 거니까 1, 2, 3이 X야. 얘가 Y인 A, B, C한테 간다고요. 이렇게. 여기에 F가 들어있는 거고 Y에서 5, 4, 5, 6 한테 가는 녀석이 G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1대1 대응을 찾으세요인데 나와 있는 힌트들을 보면 F1은 C로 간대. 그럼 얘는 C로 가더라 그 얘기 하는 거고요. GB는 4로 간대. B는 4로 가더래. 그리고 G랑 F랑 합성해서 얘가 나왔다고 하는데 F2는 얘는 A한테 갈 수도 있고 B한테도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에 B한테 간다고 치면 얘가 만약에 B한테 간다고 치면 얘를 B라고 하면 GB죠. GB는 6이 아니라 4예요. 그러니까 얘가 B한테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얘가 1이 가버리면 B를 따라서 4한테 가야 되는데 6에 도착했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2가 B한테 갈 게 아니라 A한테 가야 하더라라는 소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 A가 6한테 가더라라는 소리지. 그래야 얘가 말이 된다고요. 그럼 남아있는 애들 나머지 이겨주면 되죠. 3은 B한테 가고 C는 5한테 가고. 그래서 F3의 값은 B다 이렇게 찾아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경우 나눠서 그냥 찾아보시면 금방 끝날 얘기네요. 그죠? 더 할 얘기 없죠? 얘는 그러니까 보자마자 얘가 C한테는 못 가는 거야.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A한테 갈 수도 있고 B한테 갈 수도 있는데 보자마자 몰라요. 해모를 수밖에 없다고. A한테도 보내보고 B한테도 보내보면 A한테 보냈을 때는 값이 나오는데 B한테 보내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B는 아니구나. 라는 소리가 되고요. 5번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 FGH 있고 F가 저거고 섞여 있는 게 저거래. H가 1대1 대응이다 그랬거든. 1대1 대응이 뭐라고? 누가 대답할 거야? 1대1 대응이 뭐라고? 1대1 이런 걸 동공지진이라고 하는구나. 치역이 같은 거. 1대1 함수이면서 공역이랑 치역이 같은 거. 그죠? 보면 오른쪽에 있는 식이 H에 G에 F가 H랑 같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H라는 녀석은 1대1이라 그랬어. 무슨 뜻이냐면 얘 입장에서 보면 H 머식이랑 둘이 같대. 근데 H라는 녀석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Y 값이 똑같다는 건 X 값도 똑같다는 의미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녀석이랑 괄호 안에 들어있는 녀석 둘이 같을 수밖에 없다고. 1대1 대응이라는 건 1대1 함수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1대1 함수의 정의는 뭐였죠? X1이랑 X2가 다르면 FX1이랑 FX2가 다르면 맞아요. 이거이면 이거이다였다고요? 이 명제의 대우는 뭐죠? 이 명제의 대우는 뭐지? X1이랑 FX2가 같으면 F1이랑 X1이랑 X2가 같아. 이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봐봐. H 머식이랑 둘이 같대. 그런데 H가 1대1 대응이래. 1대1 대응이라는 건 당연히 1대1 함수란 이야기고요. H가 1대1 함수인데 H 머식이랑 같대. H 머식이랑 같대.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녀석 둘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차릴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GFX는 X구나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한참 복잡하게 왔는데 이렇게 왔다고. 오늘 역함수 설명할 건데 여기다 역함수를 하나씩 합성하면 H는 날아간다고요. H는 1대1 대응이니까. 그래서 GF랑 X랑 같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야. 어쨌든 H 자체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H 머식이 둘이 같다는 건 이 안에 들은 녀석 둘이서 같은 값이구나 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라고. 되죠? 그러니까 요거 옆으로 다시 가져와서 써보면 GFX는 X더라 그 얘기하는 건데 난 뭘 알고 싶다고? G1을 알고 싶다고요? F에다가 요거 먼저 집어넣어 보면 G 2x-3이 X야 인데 G1을 알고 싶다고. 얘가 1인 경우에 값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다는 거야. 그럼 얘가 1이 되려면 X에 뭐 넣으면 돼요? 2x 빼기 3이 1이다 그 얘기하는 거니까 X에 2 넣으면 되지. 그지? X에 2 넣으면 이거 1 된다고. 2라고. G1이 2다 그 얘기라고. 눈만 뜨고 있으면 이해가 안 되지. 머리를 써야죠. 그러니까 다시 와서 보면 여기 산수는 위에 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거고 사실은 이 식을 찾을 수 있느냐가 이 문제에서는 포인트인데 1대1 대응이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H 머식이랑 같다는 건 얘하고 얘가 통째로 다 같다는 이야기여서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고. F 자리에다가 요거 집어넣고 G1을 물어봤대. 얘가 1이 되는 값 찾으세요. 그 소리 하는 거라고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고요. 우리 표 그려서 하자고 했어요.
표를 그렸을 때 포인트는 꺾이는 점 찾는 거였고요. 식으로 찾는 건 나중에 하자고 했습니다. 필요하긴 하거든요, 걔도. 그거는 좀 이따 하고요. 지금은 표 그려서 찾는 것부터. 1번부터 보자면 GFX야. X를 F에다 먼저 넣고 그 다음 G에다 넣을 거예요. F 입장에선 X좌표로 0보다 작은 게 들어오는지 0보다 큰 게 들어오는지만 구분하면 되거든요. 뭐 꺾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특이하게 생각한 점이 0 하나밖에 없어요. 0일 때만 보면 된다는 거야. X가 0인 걸 기준으로 0보다 작은 거랑 0보다 큰 거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F 입장에선 0이 들어가면 지금 여기도 구멍 뚫린 거고 여기도 구멍 뚫린 대신에 여기에 색이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좌표 0일 때 Y좌표는 딱 0이고요. X가 0보다 작으면 그때는 계속 1이야. 상수함수잖아요. 여긴 계속 1이고요. 여긴 계속 마이너스 1이에요. 그냥 이렇게 생긴 게 다죠. 0보다 작으면 계속 1이다가 그 순간에만 잠깐 0 되고 그 이후로 또 계속 마이너스 1 이렇게 나간다고. 그게 F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긴 값을 얘한테 넣겠다는 건 딱 0일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1이고 계속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건데 G는 1이 들어가면 얼마가 나가냐면 마이너스 1이 나가요. 0이 들어가면 0이 나가고요.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1이 나가거든요. 봐봐요. 여기에 제가 그냥 땡땡땡 하고 말았죠. 무슨 뜻이냐면 0보다 작을 때는 모든 숫자에서 다 계속해서 1 갑자기 빵. 마일 갑자기 빵. 0 다음에 갑자기 마일. 그럼 0 다음에 갑자기 1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요거 싹 지우고 그래프를 그리면 X축, Y축에 0일 때 0이고요. 0보다 작을 땐 계속해서 마일이래. 그리고 0보다 클 땐 계속해서 1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얘가 G합성 fx 그래프가 되더라라는 소리예요. 0인 순간만, 요 딱 한 번의 순간만 이상한 거고 그 외에 나머지는 그냥 하나의 값밖에 안 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1이거나 계속해서 마이너스 1. 1이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 G 입장에서는 똑같은 값이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기 똑같은 값이 그냥 계속 나가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오는 F합성 G는 X를 이번엔 G에다 먼저 넣고 그 다음엔 F에다 넣는 거거든요. 근데 G는 어디서 조심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조심해야죠. 거기가 꺾이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값에서부터 마이너스 1 지나서 1 지나서 그 뒤로 다시 커지는 거예요. 중간에 0은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단계에서는 꺾이는 게 마이너스 1이랑 1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만 쳐다볼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서 G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계속해서 1이에요. 여기 계속 1 이렇게 간다고. 마이너스 1일 때까지 1이에요. 그리고 나서 작아지기 시작하다가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1이 됐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값이 되고 그 이후로 계속 마일 이렇게 생겼다고. 그죠? 1 여기서 작아지기 시작해서 다시 마일 이렇게 생겼다고. 그걸 표로 나타내보자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값들을 F한테 넣을 테니까 여기는 계속해서 1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F 입장에선 1이 들어오면 그냥 마이너스 1이 나가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해서 마일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여기까지. 마이너스 1이다가 1에서 마이너스 1이 된대. X좌표가 1에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야.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죠. 어디냐면 0일 때. 요 중간에 0이 들어오면 얘가 계속 마이너스 1이 나가다가 요 순간에 0이 잠깐 돼요. 그리고 0보다 딱 작아지면 다시 1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뀐다고. 그 이후로 계속 마이너스 1이니까 역시나 계속해서 1이에요. 그러면 요때 0이 되는 순간이 언제인가를 다시 살펴보면 G 입장에선 0이 들어가면 0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가리고 쳐다보면 X 입장에선 0보다 작을 땐 계속 마이너스 1이고 0일 때 0 되고
0보다 크면 계속해서 1이에요. 그래서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그림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얘하고 얘는 항상 같은 녀석은 아니에요. 합성하는 순서가 달라지면 서로 다르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운 좋으면 같을 수도 있는데 지금 얘는 하필이면 같은 녀석인 거지. 그죠? 그래서 표로 찾아보자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꺾이는 게 아니라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얘는 상관없는데 얘가 0에서 끊어진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는 식으로 찾아보시면 조금 더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만 식은 좀 이따가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요. 표 가지고 찾는 것부터 보시면 되고 얘보다 위에 나와 있는 녀석들 가지고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랑 똑같은 그림 한다고 학교에서 이거 이런 거 특히나 이거 완전히 똑같은 그림 아마 할 거예요. 제가 숫자까지 똑같은 녀석을 거의 매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림 가지고 그리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세요.